아니 근데 2학년들은 또 최근에 수행을 이제 봐왔고 그래서 그 저기 뭐 근데 요새는 수행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보통 그 에세이 쓰는 게 제일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주제나 이런 거를 좀 미리 주고 학교에서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쓰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단어 시험으로 때우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단어 시험, 그다음에 뭐 듣기 이런 걸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학년도 보니까 이번에 단어 시험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갖고 그 단어 시험 그 수행으로 볼 거를 좀 혹시 이제 연습지 같은 걸 좀 만들어줄 수 있냐 부탁해서 이제 제가 또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애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다음부터 안 만들어준다 이러면서 했는데 거의 다 만점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수행평가에서. 그 수행평가가 보통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이게 좀 다른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마 35, 35, 30 이게 좀 국룰일 거예요. 그거 처음에 알려줄 텐데. 얘는 퍼센테이지 혹시 알아요? 35, 35, 30 맞냐? 수행평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평가 30%. 보통 이게 많거든. 60대 40이라고 했는데 얼마? 아마 수행평가가 40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이에요? 그럼 3, 3, 4야? 그러면은 엄청 중요한데 수행이. 저동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35, 35, 30인 데도 있고요. 아니면 3, 3, 4 비율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행평가에서의 점수가 사실 되게 중요해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럼 40%면은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듣기 평가 뭐 15%, 뭐 그다음에 뭐 단어 시험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이 되는데 그럼 수행을 그래도 40%나 차지할 거면 최소 수행이 4개는 될 텐데. 수행평가 두개 40이 아닌가? 30인가? 30 아니야?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 근데 왜 아는 사람이 없어? 다 저 처음에 얘기해 주는데 원래 학교에서. 영어책에 적어놨는데 그래요? 뭐 일단은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수행의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에 30%라고 가정하면 대충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가 실제 시험 보는 중간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 점수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점짜리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대충 수행에서 만약에 내가 한 4점이 깎였다. 그러면은 이제 객관식 하나 틀림 이 정도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최상위권을 이제 노리는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로 이제 이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그 등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학생이 이제 지금은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예전에 저동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기말고사였나 시험을 봐왔는데 얘가 91.7점을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91.7. 근데 1등급 컷이 91.8이었어요. 0.1점 때문에 1등급 못 받았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막 0점 몇 점 막 이런 걸로 막 등급이 갈려버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성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적에서 보는 건 뭐냐면요. 등급을 봐요. 등급. 등급과 이수 단위를 봅니다. 이수 단위. 이수 단위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들었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이제 이수 단위랑 이제 그 등급을 이제 같이 봐요. 좀 이제 특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Z값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연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이제 제도인데 이 Z값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게 있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분의 평균 점수, 평균 점수 빼기 이제 안 되지. 본인 점수 빼기 평균 점수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그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 뭐 0점 몇 해갖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값이 이제 이 결과값 표가 이렇게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0점 몇에서 0점 몇까지 여기 사이는 1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교 자체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Z값이 적용됐을 때 가장 이제 혜택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제 그런 학교들이에요. 뭐 이제 그 과고라던가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과고라던가 뭐 외고라던가 이런 학교들 있잖아.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학교에서 받은 등급은 뭐 예를 들어 4등급이야. 학교에서 받은 거는. 근데 Z값을 적용하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적용하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가 이제 연세대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간 대부분의 학교들은 요 Z값을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거를 적용하는 학교가 그렇게 대학에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일단 알아본 바로는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단순하게 종합전형이니까 사실 이제 성적만 보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율활동도 봐야 되고 세부특기사항도 봐야 되고 이제 볼 게 많죠. 보통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그 이제 한 사람의 생기부, 3년치의 생기부를 보는데 7분 20초 정도가 걸린대요. 7분 20초. 그러면 7분 20초 안에 이 사람을 우리 학교에 이제 등록을 시킬지 말지, 떨어뜨릴지 아니면 붙일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 짧은 시간에. 그러려면은 이런 거를 다 적용하기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을 매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등급이 중요하겠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입시에 대한 얘기 나와서 이제 요거까지만 말하고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그 예전에는요, 그 등급에 대한 학년별 차등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1학년 때의 1등급과 3학년 때의 1등급이 가치가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시험을 좀 잘 못 봐도 3학년 1학기만 잘 봐도 인서울은 할 수 있다. 막 이랬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차등 적용이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1학년 때 1등급이나 3학년 때 1등급이나 동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 3학년 때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3학년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일반적으로 70에서 80쯤이에요. 시험 범위가.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거 몇 개죠? 19개죠, 외우지만. 7, 80개예요, 고3 시험 범위가. 됐어? 근데 지금 너네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고1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고3 때는 뭐로 내요? 당연히 수능 특강으로 내겠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 영어도 이렇게 EBS로 보통 시험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럼 난이도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우리 예진이랑 이제 승우 같은 경우는 저랑 정규반에서 해봤지만 우리 독후감 4.0 트렁크 교재 있잖아요. 그 수준의 지문이 70개, 80개가 시험 범위인 거예요. 두 분은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해봐서 알죠. 그게 우리 그 교재 한 권이 27지문이었거든요. 그거 3배 분량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가죠, 대충 어느 정도. 빨리빨리 안 두고 와, 이씨.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빨리 안 줘.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보통 그렇고 특히 이제 막 저등고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140지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140지문 한 번 시험에. 미쳤죠.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고1 때랑 고3 때를 비교했을 때 언제 우리가 그 상위 등급을 받기가 편하겠냐? 당연히 고1 때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에서도 그걸 아니까 차등 적용을 했던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성적을 좀 많이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봤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그 형평성의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차등 적용이 없어진 이유가. 왜냐면 이제 그 막 그때 한창 막 스카이캐슬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사회적으로 이제 좀 이슈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이제 돈 많이 들여서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성적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입장에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성적 잘 내는 게 무조건 장땡이 나는 거예요. 보통 이 성적을 볼 때 우리가 편의상 뭐 평균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요, 학기별로 나눠서 봐요. 학기별로 나눠서 보고요. 총 이제 우리가 시험을 5학기를 보잖아요.
5학기.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3학년 때 1번, 총 5학기인데 보통 이제 그 성적을 낼 때 5학기 중에서 너가 가장 시험을 잘 봤던 4개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 성적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등수를 가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등급을 꾸준히 받았던 친구랑 4등급 받았다가 2등급 받았다, 4등급 받았다, 2등급 받았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친구랑 있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3, 3, 3, 3이야 어떤 친구가 평균이. 근데 어떤 친구가 2, 2, 4, 4, 4야. 그럼 평균값으로 놓고 보면 얘가 더 좋잖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갈 땐 얘가 더 유리해요. 위에 게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최소 한 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찍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정점을 찍어볼 만한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그게 1학년이에요. 그게 1학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때가 이 정점을 찍기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아니면 2학년 1학기가.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1학년 1학기는요. 대부분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왜? 처음이니까.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고등학교 왔으니 열심히 해야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한 학기 딱 끝났어. 이제 내 성적 나오잖아. 이제 내가 내 성적을 보고 이제 자기 깜냥을 아는 거죠. 나는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포기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학기 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격차, 즉 표준 편차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한 5등급 정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학기 때는요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왜? 그 중간자들이 이 포기한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도 이제 왜 그러냐면 2학년 1학기는 보통은 이제 양적으로 좀 많이 늘어요. 양적으로는 좀 느는데 근데 난이도는 아주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제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유형을 조금 이제 바꾼다거나 아니면 단어의 난이도를 높인다거나 그냥 요 정도가 고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2학년 1학기 때 보통 이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이제 그 단어관리반에 그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제 태윤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 저기 하영이 알고 있죠. 근데 그 태윤 선생님이 제 제자예요. 제 제자야. 대진고 출신. 제 제자고 저한테 거의 3년을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3년 가까이 배웠는데 그 친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선생님이 이제 어땠냐면요. 되게 잘하거든요. 굉장히 잘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욕하는 것 같은데 좀 미안한데 태윤 쌤한테 좀 미안한데 그분이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가 대진고의 시험 난이도가 절정일 때였어요. 엄청 어려울 때였는데 그 친구 자꾸 입에 붙네. 그냥 그 친구를 할게요. 어쨌든 제자니까. 그 친구가 1학년 때 계속 3등급을 받았어요. 계속 영어를 기준으로. 근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 받았거든요. 그때 3에서 1등급 찍는 건 사실 거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제가 말한 것대로 이제 간 거니까 그런 거죠. 꾸준히 그 친구는 계속해서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2학년 1학기 돼갖고 되게 이제 잘 발휘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해서 대학도 좋은 데 다녀요. 좋은 대학 갔어요. 어딘지는 이제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승부처가 많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열심히 하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뭔가 게임 같은 거는 열심히 하면 뭔가 성과가 빵 하고 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공부는 그렇지는 이제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축구를 해서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 동안 축구 안 했어. 너는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진짜 축구만 했어. 20시간 동안. 그럼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를 이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영어를 1년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실력으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냉정히 말하면. 왜? 나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요.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이 당장 공부하는 거는 당장 발현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은 최소 6개월 잡아요.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이 결과가 안 나온 거는요. 당연히 이번 시험 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냐 안 했냐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영향은요. 6개월 전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로 생각해야 돼요. 현재 완료. 현재 진행이 아니라. 네. 오늘 좀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이제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 4월이잖아요. 6개월 뒤면 10월이에요. 10월이면은 2학기 중간고사 이제 한창 볼 때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나 한 이쯤 이제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2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만약 잘 안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6개월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저는 이걸 6개월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역부 2학년 학생들은요, 저한테 이게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 평상시 학습이 중요하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를 비중을 보자면요, 제가 보통은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7대3, 2학기 때는 5대1, 2학년 때는 3대7, 3학년 때는 빵대10 이렇게 하거든요. 이 비율이 뭐냐면요, 앞에 쓴 거는 내신 때 열심히 한 비중이고 뒤에 쓴 거는 평상시 실력이에요. 됐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통. 그러니까 1학기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요, 진짜 내가 내신 때만 죽도록 하면은 70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하면은 진짜. 정말 노력하면은. 근데 그 이상 받을 수 있냐? 그 이상은 못 받아요. 그 이상은 못 받아. 근데 그 비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 어떤 이제 몇몇 학생들한테 좀 실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몰랐겠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봤냐면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1학기 종료되고 나면 이제 2학기 들어가는 요 사이 시점 있잖아. 요 사이 시점에 보통 학생들이 진로를 많이 선택합니다. 어떤 진로냐?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이거를 보통 많이 선택을 해요. 이제 벌써 이제 시험을 5번이나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 사례를 말해주자면 그 친구가 1학기 때 영어 점수가 평균 87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시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자료도 안 줬어요. 진짜 그냥 수능 공부만 한 거예요. 수능 공부만.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시험은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2학기 이제 중간기말 다 봤어요. 평균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88점 나왔어요. 88점. 전혀 안 했어요. 내신 대비.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비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1학년 때였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냐면요, 점점점 기본 실력이 중요해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어라는 과목은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 1, 2학년 때 팽팽 놀다가 3학년 때 이제 3학년이랍시고 이제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신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왜? 무조건 기본 실력 100%거든요. 3학년 때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 3학년 내신 성적은요, 모의고사 잘 보는 애가 3학년 성적이 잘 나와요. 왜?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기본 실력이잖아. 자기 실력으로 푸는 거잖아요. 미리 지문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순수 자기 실력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친구가 3학년 성적이 잘 나와요.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신 때 당연히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특히나 1학년 1학기 때는. 왜? 비중이 7대3이에요. 7대3. 결국 만약에 본인 이제 각자가 느끼는 본인의 실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본인의 실력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2학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 정말 많이 겪었던 건데, 이제 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요 시기나 요 시기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요 중간 요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그럼 이때 이제 어떤 걸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애가 요새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럼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얘가 그래도 1학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 점수가 80점 나왔는데 근데 얘가 갈수록 점수가 떨어진다. 막 70점 나오고 60점 나오고 이런다.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열심히 안 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거든.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씀드리죠. 진실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요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공부했어. 이때 내신 때도 했고 이때 내신 때, 이때 내신 때 다 똑같이 공부를 했어. 근데 점수가 떨어진 거야. 근데 엄마는 와갖고 나한테 너 왜 더 열심히 안 해? 이러니까 난 억울한 거지. 아니 나 열심히 했어. 나 지난번이랑 똑같이 했어.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간 뭐 내가 시험에서 뭐 실수도 있었고 뭐 시험이 어려웠기도 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걸 모르지. 그냥 네가 열심히 안 했다. 이러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냐? 내신 때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요 기본 실력이 점점 중요해지게 될 거다. 이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내신 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신 때도 여러분의 기본 실력을 올릴 수 있죠. 단어가 됐든 구문이 됐든 영작이 됐든 어법이 됐든 기본 실력을 올릴 수 있고요. 이거를 차근히 쌓아야 됩니다. 제가 막 이제 밥 먹고 공부만 해라고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분명히 이제 휴식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쉴 시간도 필요하겠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숙제 제때 못 낸다고 해갖고 내가 불러다가 책상 뒤집었고 이런 적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진 않았잖아. 그거를 제가 이제 별말 안 한 이유가 뭐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질문한 게 뭐였어요? 요즘 수행평가 시즌이지? 이것부터 물어봤잖아. 알아요. 이해한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내가 설문조사에 썼을 때 우리 범준이가 얘기했잖아요. 수행 시즌 때 숙제 못해도 이해해달라고요. 이해해요. 이해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조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학년이 지날수록 이 비중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의 기본 스펙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스펙. 이 기본 스펙이 안 올라가면은 계속 점수는 하향 곡선을 그릴 겁니다. 계속 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시험 끝나고 나면 저랑 이제 보통 이 대면 상담을 하거든요. 1대1로.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대면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죄인 마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주역고 2학년 아이들은 이제 내가 그 말을 싫어한다는 걸 이제 아는데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쌤 저 진짜 다음 시험 때릴 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지금 이번 내신 대리 때 이 열심히 한 게 너의 최대치야.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어. 넌 똑같이 할 거야. 분명히 100% 내가 장담할 수 있다. 분명 넌 똑같이 할 거야. 이번 내신 때랑. 지금이야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속으로 그 생각을 하겠지. 내가 진짜 다음 시험 내가 조져버린다. 보통 그러고 조짐 당하죠. 그렇죠? 절대로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없어. 이게 첫 번째 모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다음 내신 때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 뭐예요? 그 전에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뭔데?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내신 때만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오른다니까? 안 올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친구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하도 갈굼을 당해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 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애들이. 그럼 이제 또 혼나는 거지. 왜 내일부터야? 오늘은 날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뭐 농담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 그래서 그냥 뭐든지 너무 흔한 말인데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같아요. 뭐 정말 별거 아닌 얘기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나도 학창시절 안 겪어본 거 아니잖아. 왜 안 힘들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졸라 어려워. 힘들어. 나봐라. 근데 힘든 건 힘든 거고 이제 열심히는 열심히죠. 힘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힘내라는 말이 제일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으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요. 숙제 검사는 일단 지금 생략하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리 이제 데일리 테스트 검사할 때 그때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수업을 먼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잠깐. 변형 문제를 좀 먼저 나눠줄게요. 까먹을 것 같으니까. 그 교과서 변형 문제인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 버전을 먼저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주세요. 예진이가 지우한테 주고 지우가 저기 뭐야 앞에 번호한테 좀 주시고. 자, 지금 나눠드린 건 1과 기본 문제고요. 잠깐만요. 답지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뭐야? 답지가 왜 안 나오지? 원래? 잠깐만요. 몇 개 남았냐? 3개 남았어. 맞는데? 뭐지? 잠깐만요. 딴 데서 표 있나? 일단은 여기 뭐야? 2과 다음 문제 드릴게요. 방금 드린 게 이제 실전 문제고 심화 문제 드릴게요. 심화 문제. 하나, 둘, 셋. 내가 답지를 줬어요? 그래요? 그럼 잠깐만 뒤에는 어떻게 돼서? 하나만 받았어? 그래? 뭐지? 이게 섞였나? 1과 문제 잠깐만 그럼 아까 이거 문제지는 못 받은 거예요? 그래? 뭐지? 이게 아까 저 출력 과정에서 좀 뒤집박죽 섞였나 보네요. 잠깐만요. 일단 줄게요. 잠깐만 일단 이 두 분단 먼저 줄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하나 둘 너희 뭐지 왜 개수 잠깐만요. 근데 잠깐 아닌가? 맞나? 우리 잠깐만 1과였죠 교과서 1과 맞죠? 아니 내가 착각했어. 맞아 잠깐만요. 이게 왜 개수가 없지? 잠깐만 있죠. 깜빡했다. 저기 뭐냐 하영이 딴 거 주려고 내가 7개 뽑았다. 미안. 착각했어. 쏘리. 내가 착각했어. 쏘리.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요. 답지 받았고 그러면 이한이 받고 요거 뒤로 넘기고 하나. 자 이렇게. 맞아요. 쏘리. 내가 뽑은 시간이야. 자 볼게요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자, 전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커리큘럼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우리의 이제 진도 목표는 다음 주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은 많아요. 지금 33번이고 41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포함하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 총 3번 수업 남았잖아요. 충분히 진도 다 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도를 일단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시간 제고 문제를 좀 푼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진도를 쭉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질문 받아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받아준다던가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봅시다. 33번. 첫 문장 항상 중요하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가볼게요. 자, as much as we can learn by examining fossils. fossil이라는 건 이제 화석인데요. 자, 그럼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지금 as much as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much만 따지면 이게 부사거든요. 부사? 이게 하나씩 따져볼게요. 구문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부사로 많이라는 뜻이야. 많이. 여기서의 as는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요걸 좀 먼저 설명해야겠네. 우리가 흔히 as 원급 as 하면은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중딩 때 배우죠,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as랑 뒤에 있는 as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해석도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뒤에 있는 as는 품사가 전치사 또는 접속사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여요. 이 뒤에 있는 as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as는 뭐냐면요. 얘는 똑같이라고 해석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뭐냐면 얘는 부사예요. 부사. 이렇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이 as로서 as가. 그래서 앞에 있는 as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급자리에는 뭐가 나오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죠.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 부사가 부사를 또 꾸며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뒤에 있는 as는 다시 한번 보다 전치사나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거나 주어 동사가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세분화하자면요. 그러면 하나씩 잘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정석. 자세하게 보자면. 그럼 여기서도 이 as much as를 마치 접속사처럼 써놨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as 뒤에 있는 것만큼 똑같이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직역을 하자면요. 물론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뭐만큼 많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뭐 별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 똑같이 it is important, 중요하대. 뭐가? 투부정사 이하가 중요하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만큼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둘 다 중요하다고요. 둘 다. 뭐가 중요하냐면 to remember that they seldom tell the entire story.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한대요. The entire story.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보통 우리가 it is important 이렇게 나오면요. 이 부분이 보통 요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글의 주제라고도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이. 됐어? 자,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략하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드리자면 앞문장은 뭐다? 화석 조사를 통해 배우는 것. 이게 앞내용이에요. 이게 앞내용. 뒷내용은 뭡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화석입니다. 화석. 그러니까 화석이 전체 얘기를 거의 해주진 않는답니다. 화석이 전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됐어요? 이 둘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화석이 전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하죠. 화석이 진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화석이 전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 화석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 화석만으로는 이 화석이 살던 시대가 어떤지 아니면은 이 화석이 뭐 예를 들어 뭐 동물이라면은 이 동물의 특성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정의해 볼게요. 화석이 전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화석을 통해, 그러니까 화석만이죠.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화석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말인 겁니다.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화석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떻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 문장 읽었는데 첫 문장에 얘들아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리미트 이런 단어 나왔어?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됐어? 뭐로 나오는 거야? 얘가 주제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위 글에 주제를 써라, 염작해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빈칸을 뚫어버리는 거죠. 여기 대절에다가 빈칸 뚫는 거야. 여기 대절에 빈칸 뚫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빈칸 문제로 내는 거죠.
근데 빈칸 문제로 변형을 할 때 이걸 그대로 쓰냐? 절대 그대로 안 쓰죠. 무조건 바꿔서 냅니다. 근데 대절 내용이 뭐였어? 화석들이 전체 이야기를 거의 안 해준대. 그럼 화석들이 전체 얘기를 거의 안 해준다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 화석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한적이다. 이거라고요.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영작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우야 어디 보고 있어? 왜 저기 물병을 보고 있어? 저는 이쪽을 보고 있어. 아니 여기를 진짜 봐. 진짜 안 맞아. 닥쳐.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어쨌든가 그러면 화성만을 통해서 뭔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Things only fossilize. 자, 우리가 이렇게 IZE로 끝나면요, 뭐뭐화하다라는 뜻이거든. 뭐뭐화하다 또는 뭐뭐화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things 어떤 것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냥 유기체, 생명체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생물체. 그럼 생물들은요 오로지 화석화된답니다. Under certain set of conditions. 일련의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화석화가 된대요. 그냥 냅둔다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만 화석이 된답니다. 이어서 Modern insect communities. 현대 곤충 집단은 are highly diverse. 굉장히 어떻다? 다양하답니다. In tropical forest, 열대우림 지역에서요. But 그러나 the recent fossil record, 최근에 화석 기록은 captures, 포착합니다. Little of that diversity를요. 자, little 앞에 어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해야 되거든. 그러면 거의 없는 걸 포착했다니까 거의 포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를요? That diversity니까 그것의 다양성이겠죠. 됐어? 그럼 여기서 그 다양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그 곤충 분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요즘에 열대우림 같은 데 가보면요 막 벌레들 겁나 많다 이거야 종류가. 근데 우리가 화석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화석이 다양하진 않다는 거예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아, 개나 소나 화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됐어? 이 얘기 하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화석이 되는 조건이 뭔데? Many creatures, 많은 생명체가 are consumed,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먹혀진다는 거예요. entirely, 완전히 먹히거나 아니면 decompose rapidly when they die. 그들이 죽을 때 급격하게 어떻게 된다? decompose 된다. 원래 decompose는 이제 분해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분해된다는 건 부식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부식된다는 거는 부패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완전히 먹히거나 부패된답니다. 그들이 죽을 때요. 그래서 there may be, 있을 수도 있어요. no fossil record니까 no가 붙었으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겠죠. 자, 화석 기록이 at all. 자, 우리가 나대돌이면은 전혀 뭐뭐가 아닌 거죠. 한 단어로 never죠, never. 그러니까 전혀 화석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for important groups. 중요 집단에 대한.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화석을 발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 뭐 암모나이트라든가 막 그딴 것들 있잖아. 무슨 뭐 공룡 화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룡 종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추측일 뿐이죠. 추측일 뿐이지. 모르지. 공룡이 어떤 종류가 그 시대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죠. 왜? 화석이 없으니까. 그럼 화석이 왜 없는데? 화석이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으니까. 개나 소나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 뒤졌어. 그래서 나를 매장했어. 그럼 내가 화석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조건은 아직 모르겠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t's a bit similar. 자, 그것은 약간 비슷하대. 뭐랑? To a family photo album. 가족 사진첩과 약간 비슷하대요.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을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족 사진첩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갑자기 왜 가족 사진첩? 이어서 볼게요. Maybe 아마도 when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났을 때 your parent 여러분의 부모님은 took lots of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렇죠? But 그러나 over the years 시간이 지나면서 they took photographs occasionally. 갑자기 좀 실리는데. 자, 부모는 사진을 찍었답니다. occasionally 가끔씩 찍었다고요. 가끔씩.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they got busy. 그들은 바빠졌고요. get 다음에 뭐 별거 아닌데요. get 다음에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합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들이 바빠졌고요. forgot to take pictures at all. 그러면 뭡니까? 사진 찍는 것을 완전히 까먹기도 했다라는 거죠. 너무 내 얘기인데. 너무 내 얘기가 좀 찔리네요. 우리 아들내미 태어난 지 1분도 안 됐을 때 딱 1분 됐는데 내가 사진을 한 10방 찍었거든요. 매일 찍었어요. 매일 사진만 한 진짜 내가 사진 작가인 줄 알았어요. 한 50장씩 찍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사진. 지금은 넘어갈게요. 네. 일단 평일 기준으로 애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평일에는. 아니 왜냐면 내가 가면 자는데 내가 도착할 때 얘는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약간이나마 충족하려고 일요일에는 무조건 놀러 갑니다. 저는 무조건 놀러 가요. 애가 좋아하는 곳으로. 지난주에 에버랜드 갔고요. 지지난주에 서울랜드 갔거든요. 근데 이번 진짜 저 힘든 게요. 약간 하소요. 저 진짜 힘든 게 제가 1년에 놀이공원을요 아마 최소 20번은 갈 거예요. 아마도.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종류별로.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번 주엔 어디 가냐? 캠핑 가세요. 네, 거기서 사진 많이 찍겠습니다. 볼게요. Very few of us. 자, 여기서 few가 나왔는데 아까 위에서 말한 little이랑 비슷하거든요, 얘들아. little 거의 없는으로 했었겠지. 이게 few도 거의 없는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에 very까지 붙었으니까 아주 거의 없는 거잖아. 그럼 직역을 하면은 매우 드문 직역이래. 매우 드문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어요. 아주 거의 없다는 건요. 진짜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니까 굉장히 드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 거의 드문 사람만이 have 가지고 있답니다. 즉 우리 대부분은 거의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A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 인생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완전한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저는 초등학교가 뭐야? 중학교 이전 사진, 그러니까 중3 이전 사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요새야 이제 뭐 폰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폰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에 폰에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네, 사진을 막 지금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뭐 환경이 아니었고요. 자, fossils are just like that. 그래서 화석이 바로 그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가족 사진첩에 비유를 했잖아요. 이 화석이라는 것 자체를요. 사진첩이라는 게 어떻다? 옛날 초기 때는 분명히 남아 있었을 거라고요. 초기 때는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잘 안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잊혀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전한 버전의 사진을 안 갖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화석도 마찬가지일 거야. 화석이라는 게 처음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화석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다 부식되고 디컴포즈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 몇십억 년 전인데 뭐 공룡이 있었던 시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대에는 그 화석이 온전히 보존된 게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Sometimes 때때로 you ge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당신은 과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답니다. While 뭐하는 반면에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there are big gaps 큰 공백들이 존재하는 반면에요. 그리고 you need to notice what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알아챌 필요가 있는 반면에요. 자, 이게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독직해 다 있고 어려운 단어도 없거든요, 심지어.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이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서 화석이 바로 그것과 같다. 우리의 이제 인생의 완전한 버전의 사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석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당신은 과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한 그림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과거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의 특정 사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8살 때 대충 한 3월달 정도에 찍은 사진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니네가 월별로 사진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완전 풀 버전의 사진은 없을 거라고. 한 조각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때에는요. 큰 공백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 공백이 존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3월에는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찍은 사진이 막 12월달 뭐 이렇다는 거예요. 됐어? 큰 공백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건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 건지를 이해해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화석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 화석이라는 것도요. 화석이라는 것도 어떤 지금 현대에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럼 현대에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얘 이전 기간 동안 얘가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보존이 되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간 기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화석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알지는 못하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화석이 됐는지는 사실 알기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 아들내미가 1살 때 찍은 사진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9살이야. 그럼 내가 사진을 예를 들어서 1살 때 찍고 9살 때 찍었어. 그럼 이 사이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 애기적 사진과 지금 어느 정도 큰 이 재미니 사진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있을 텐데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겠죠. 그냥 추측 정도밖에 안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석도요. 그 이전에 분명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화석이 완성이 됐을 텐데, 완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발견이 됐을 텐데 얘가 어떤 변화를 거쳐서 왔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생물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화석화가 된다라고 했죠? 그 조건은 안 나왔어요, 본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조건에서만 화석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석을 통해 과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화석을 통해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왜? 특정 조건에서만 화석화가 되니까. 됐어? 지금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보고 나의 과거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나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과거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됐죠? 자, 그래서 33번 정리가 다 끝났고요. 아래 이제 구조 분석이나 뭐 이런 주요 어휘 같은 거 다 정리해뒀으니까 여기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넘어갈 건데 시간이 약간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34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너가 안다니까 웃긴 거 네가 다 해봐. 무슨 나오나.
자, 잘 되셨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34번 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자, 1996년으로 돌아가서 한 미국의 항공사가 was faced,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뭐에 직면하게 되냐? With an interesting problem,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답니다. 지금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굉장히 뭔가 나름 구체적으로 나왔죠? 뭐 연도도 정확하게 나왔고 한 미국의 항공사가 이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지금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글의 구조상 예시로서 시작하면은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중후반부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자고. at a time, 어떤 시기인데 여기에 지금 근데 구문 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가 지금 부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부사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관계부사예요. 이 when. 그래서 이 when을요 at which라는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t whic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t a time, 어떤 시기냐면 when most other airlines,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른 항공사들이 were losing money, 그러니까 돈을 잃고 있거나 아니면 going under, go under는 아래로 가고 있는 거니까 파산 중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이 돈을 잃고 있거나 아니면 파산 중이던 시기에, 어떤 시기에 over 100 cities, 100개가 넘는 도시가 were begging. 이 beg라는 건 원래 이제 구걸하다, 뭐 부탁하다, 간청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탁하고 있었답니다. 한 회사가 to service their locations. 그들의 지역에다가 서비스를 지속하도록요.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항공사가 어떤 흥미로운 문제에 접하게 됐다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른 항공사들은 손해를 보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시기였대요. 근데 그런 시기에 100개가 넘는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부탁을 했답니다. 뭘 부탁을 했냐? 그 회사에다가 이제 그들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달라는 게 뭡니까? 그 항공편을 계속 유지하도록, 운항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at's not the interesting part.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건 아니다.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What's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은 대절이야인데 대절이야가 뭐냐? The company, 그 회사가 turn down. 이 turn down이 거절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거절했습니다. 95% 이상의 그러한 제안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began serving. 자, 이 serve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잠깐만 알려드리면 이 serve라는 단어가 원래 뭔가 이행하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이 serve의 가장 기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행하다, 수행하다가 기본 뜻인데 우리 저기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서빙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서빙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음식점에서 해야 할 일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 또 군복무한다라고 할 때 군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serv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serving도 이행하는 건데요. 이 본문의 맥락상 여기서 말하는 serving이란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그 항공 운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공 운항하는 걸 시작했답니다. Only for new locations. 오로지 4개의 새로운 지역에서만 이 운항을 시작했대요.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우리 도시에서 이 운항을 좀 해달라. 우리 도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거절을 하고 딱 4개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럴까?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것은 turn down tremendous growth. 이 tremendous라는 단어가 수특에서도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즉 그 항공사는요 엄청난 성장을 거절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됐어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학원으로 따지면 신규생이 200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4명만 받은 거예요. 됐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성장을 거절한 겁니다. 그럼 왜 거절했을까? Because 왜 그러냐면 company leadership, 회사의 그 리더십이 경영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경영진이 had said
설정했었기 때문이래요. 뭐를? upper limit for growth. 성장에 대한 어떤 상한치를 뭔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죠? 이게 되게 흥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황이었잖아. 불황이었고 이거를 다 흡수했으면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을 거예요. 이때 막 뭐 다른 회사가 파산하고 막 이랬다며. 그러면은 이제 각 도시에서 여기 항공운항을 해달라 막 되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럼 다 받으면 개꿀이지.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다 거절하고 4개만 했다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자기네들의 그 이제 상한치를 설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학원으로 비유를 들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만약에 신규생이 우리 학원에 1000명이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어오고 싶다 했는데 우리는 100명만 받았어. 딱 선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듀스 뭐 그런 거 마냥 자 100명만 딱 받았어. 그럼 사실 1000명 다 받으면은 이길 거 아니에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바로 한계치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한 5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학원에 예를 들어서. 근데 5명에서 1000명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당 200명 가르쳐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5명이니 그럼 우리는 한계치를 딱 요만큼 정해주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딱 요 정도에만 운항을 했다는 거겠죠. Sure, 물론 it's executives. executive라는 거는 경영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항공사의 경영진들은요, wanting to grow each year. 매년마다 성장하기를 원했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they didn't want to grow too much. 그들은 너무나 많이 성장하는 걸 원하진 않았답니다. 즉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무나 많이 성장한다는 건 급격한 성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아요? 급성장이죠. 급성장. 그러면은 급격한 이런 단어 쓰기 딱 좋겠죠. 급격한 성장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drastic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drastic 이게 형용사로서 급격한이라는 뜻이에요. 급격한. 됐어? 이런 성장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서서히 올라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서서히 갑자기 팍 이걸 원한 게 아니고요. Unlike other famous companies 다른 유명 회사들과는 달리 they wanted 그들은 뭘 원했냐? To set their own pace 그들 자신만의 페이스를 설정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의 페이스대로 조절하면서 우리 성장하자. 급성장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즉 그 자신들만의 속도가 무엇이냐면 이 원이 가리키는 게 이 페이스예요. 페이스 속도입니다. 즉 어떤 속도냐? That could be sustained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될 수 있는 속도. 됐어? 이거를 원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서서히 성장하자고 세팅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는요, 그들은 established 설정했습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그 경영진을 말하는 거겠죠. 경영진은 뭘 설립했느냐? a safety margin for growth 성장에 대한 안전 여유를 확립해 놨답니다. 어떤 성장에 대한 마진이냐? That help them continue to thrive. thrive라는 거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번창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번창하도록 도와주었던 성장의 안전 여유를 설치했다는 거죠. At a time when the other airlines were 이거 뭐예요? 뭐지? 쏘리 오탄한 줄 알았어요. 플레이로 나왔군요. 흔들리다로 나왔군요. 쏘리. 자, 그럼 다른 이제 그 항공사들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에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전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급성장이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 회사가. 그러니까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성장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전체적인 거.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전 마진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안전 마진을 설정했다. 이 마진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는 여유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요, 그냥 남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남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수익, 실수령액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잘 봐봐. 만약에 항공사에서 원래 운항을 하던 이제 뭐 도시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있다고 쳐봐. 10개 정도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제 뭐 요청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편의상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받아들이면요 110개의 도시를 운항하는 그러니까 지금 몇 배예요? 11배야 11배. 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고작 딱 4개만 받았다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2배는 뭐야? 0.5배도 안 되는 성장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요만큼만 성장을 하면은 마진이 조금 상승하겠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급성장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자세한 이유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자세한 이유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급성장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서히 쭉 이렇게 가겠다.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올라가겠다를 선택을 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그런 흥미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기업은 한계치를 고려하면서 현재의 성장 속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정리됐으면은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35번입니다. 자, 첫 문장을 보니까 반업 효과에 대한 게 나왔네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저런 전문 용어가 나오면요, 저 전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일단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반업 효과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반업 효과만 딱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 용어는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이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문장 보시면 반업 효과는 is a phenomenon, 현상이랍니다. 어떤 현상이냐? 과로하는 현상을 반업 효과라고 한대요. 과로하는 게 뭐냐? Someone reads or hears something very general. 어떤 사람이 아주 일반적인 무언가를 읽거나 듣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나 believes, 믿는다는 거죠. 뭐라고 믿냐? That it applies to them.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된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반업 효과거든요. 이 반업 효과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됐어? 이게 가장 쉬운 반업 효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근데 여러분이 점을 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점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쵸, 그것도 뭐 일종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로점 본 적 있어요?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은 좀 천천히 템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옛날에 21살 때 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점이란 걸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거기 소개 좀 해달라고 이제 항상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가 그때 당시에 이 삶에 지쳐서 힘들어서 같이 점을 보러 가자는 거야. 인천에 이제 어디 갔어요. 갔는데 내가 생각한 그 점집의 이미지랑 너무 달랐어요. 아파트 단지야 일단. 아파트야 아파트. 그러더니 여기 1층이래. 그냥 가정집이야 가정집. 그래갖고 여기가 점집이라고?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는데 어디 이제 들어갔어. 근데 이제 방을 보니까 막 불상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방석도 이렇게 깔아갖고 이렇게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았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소름 돋았던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돋는 게 있고 당시에 소름 돋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또 이 부끄러운 흑역사를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 고1 때부터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어디 이제 그 담배를 피다가 경찰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걸려갖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아무튼 경찰서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막 이제
저막 양아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 찐따였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점쟁이 분께서 이제 하는 말씀이 너는 뭐 고등학교 때 너 이제 뭐 인생을 그동안 살면서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고생도 많이 했네. 아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찰서도 한번 갔다 왔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옆에 이제 누나랑 같이 앉아있으니까 누나 이렇게 찔렀어. 그래서 이제 복화술로 얘기했지 이렇게 입 안 열고 죄송해요 잠깐만 내릴게요. 이 상태에서 누나가 얘기했어? 이렇게 아니 나는 점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갖고 이러는 거야 이제 누나가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약간 이제 반응 효과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요 너는 그동안 이제 어쨌든간 학창 시절에 좀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응 효과거든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아니 우리 중에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네 분명 학창 시절에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어때요? 맞아 그거 나한테 딱 맞는 얘기야 그 얘기가 나한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반응 효과거든. 그래서 이게 반응 효과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점쟁이들이 이제 그런 이 반응 효과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찰서를 갔었다. 이건 찍어서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보고 이제 대학교 이제 과가 어디냐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했죠. 아니 고2 때 경찰서 한번 맞추는데 과는 못 맞추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과가 어디냐? 제가 당시에 공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공과대학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너는 영어 선생님이 될 거다 이러는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했던 얘기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막 눈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가 약간 역마살이 있어. 이런 역마살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동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일학 기간에 비해서 제가 학원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실제로 생각을 지금 지나고 보면은요. 근데 어찌됐든가 그래서 너는 학교랑은 안 맞아. 너는 학원에서 일하는 게 너한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학교에서 제가 8개월 만에 때려쳤어요. 나랑 안 맞아서. 진짜로. 그 때려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사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문득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본 거야.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름 돋게도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지금 맞게끔 지금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15년 전인데 그 점을 봤을 때가. 그게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간 좀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어요. 근데 아무튼가 5만 원이었습니다. 14년 전이구나. 14년 전 시세로 5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모르겠네요. 사실 그 점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러면 이제 수업 너무 저기 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고. 자, 근데 반응 효과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와, 이 사람 진짜 점 잘 본다. 잘 맞춘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와,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얘기만 이렇게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느낌 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반응 효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반응 효과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왔죠. 반응 효과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요 전체 내용이잖아, 전체 내용. 그래서 이 첫 문장은 사실상 주제라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념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요. 이 반응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개념 설명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시나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게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se statements, 이러한 진술들은요, appear, 뭐처럼 보이냐? To be very personal, 아주 개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입장, 우리 점 보는 상황 생각하면 돼. 와, 나한테 맞는 얘기만 쏙쏙쏙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는. But 그러나 in fact 사실은요, they are true for many. 많은 사람에게 그게 적용된다는 거야. 나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만 당사자는 모르는 거야. 점쟁이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와, 나한테 하는 얘기만 딱 말하네, 쪽집게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는요 허용한답니다. 우리가 원하도록이요. 뭘 원하도록? To believe things, 무언가를 믿게 원하도록 만든답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
that we can identify with on a personal level.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믿기를 원하게 한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seek information, 정보를 추구하기를 원하게 만든답니다. Where it doesn't naturally exist,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데요. 않는 곳에서 정보를 추구하도록 원하게 만든답니다. Filling in the blanks, 빈칸을 채우면서요. With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으로. For the rest, 나머지에 대해. 자, 직독직게 다 했거든. 갑자기 좀 말이 어려워졌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응 효과를 실제로 되게 많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겪느냐? 이거를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인간의 심리 자체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뭔가를 좀 동일시할 수 있는 거를 믿게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의 상상으로서 그 공백을 채우면서 그 정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를 찾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보는 상황으로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쟁이는 여러분에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아,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얘기를 하네, 막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너 작년에 정말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너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작년에 고생했다. 올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건 뭐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다? 작년에 고생했구나 하면은 지금 점쟁이가 한 말은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내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지. 맞아, 나 이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이거 때문에 힘들었어.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블랭크죠, 블랭크. 됐어? 점쟁이가 말하지 않은 빈칸들이잖아, 빈칸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뭡니까? 그냥 실제로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이 점쟁이가 말한 거는 요 정도밖에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 빈칸을 내가 다 채우는 거야. 나의 상상으로. 지금 이 점쟁이는 내가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실제로는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거겠죠. 그게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점 잘 보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하나씩 내가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죠. 저는 또 비슷한 이 반응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 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거, MBTI라고 생각해요. MBTI. MBTI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 MBTI가 이제 막 한창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MBTI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그래서 MBTI가. 그러면은 이제 그 검색만 하면은 바로 뭐 ESTJ의 특징들 뭐 이렇게 쫙쫙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성이 없다. 뭐 하면서 막 나와 있어요. ESTJ 보니까 꼰대다.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반응 효과인 거예요. 반응 효과. 물론 실제로 내가 꼰대일 수 있죠. 실제로 꼰대일 수 있는데, 이거를 내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야. 자꾸 적용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MBTI 16개잖아. 인구는 70억이에요. 아니, 16개로 70억 인구의 성격을 어떻게 재단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똑같은 ESTJ라도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16개로 분류를 합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맞아, 나 이래 이러면서 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를 나한테 딱 알맞는다라고 적용하게 되는 거, 이거잖아. 이게 반응 효과야. 이게 반응 효과. 일반적인 얘기를 보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내 개인적인 거, 나한테 딱 맞게끔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라고.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결국에 인간의 심리는요, 뭘 원하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그런 뭐 이런 정보를 추구하는 거를 이제 원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믿는 거를 개인적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거를 믿고 싶어 한다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동일시하고 싶은 거 전반적인 게 있어. 제너럴한 게 있어. 일반적인 거. 근데 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딱 나야. 딱 나한테 맞는 거야. 이거랑 나랑 매칭이 돼. 이걸 원한다고 사람의 심리가. 됐어? 뭔가 뭐 왜 그런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안 나오긴 했지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특별함을 느끼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뭔가 이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 뭔가 본인에게 딱 적절한 것이다, 알맞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 반응 효과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this is the principle. 이것은 원리랍니다. 어떤 원리냐? 대절이었는데. 자, horoscopes rely on. 이 horoscope가 뭐냐면요, 이게 별자리 운세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별자리 운세를 갖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리랍니다. 그 별자리 운세가 뭐냐? offering data,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어떤 데이터냐? that appears to be personal,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make sense to countless people,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알맞는, 됐어요?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말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뭡니까? 별자리 운세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이렇게 점 보러 가는 것도 왜 막 다 그런 뭐 사주팔자라고 하나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적용되는 제너럴한 건데,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을 안 봅니다.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정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는 약간 그런 미신 쪽을 좀 안 믿는 편에 좀 가깝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점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와이프 과학 선생님이에요. 우리 와이프 과학 선생이야. 과학 선생.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좀 이제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뭐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니네한테 얘기 안 했나? 그 막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들내미가 나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제 같이 이제 와이프랑 나랑 아들내미랑 산책 갔다가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이게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막 떠 있어.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역시 어린애답게 막 이제 별은 왜 반짝거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하는 말이 막 그거는 막 이제 저 별님이 뭐 우리 뭐 로운이를 막 이렇게 비춰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핵융합이야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제 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핵융합이야. 저거 이제 저 이제 빛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거고 이제 저 별 터져. 이렇게 얘기했다고 와이프한테 등장 받았거든요. 애한테 뭔 소리 하냐고 이러면서.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무슨 뭐 구몬 같은 걸 하거든요. 구몬은 아닌데 구몬 같은 걸 해요. 근데 영어를 하는데 막 이제 차를 같이 이제 차 타고 이제 어디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저기 뭐지? 아들내미가 angry가 뭐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뭐야? 그러니까 화났어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서 내가 말했지. angry는 화났어가 아니라 화 아니야. 형용사거든. 이렇게 말해. 아니 제대로 알려줘야지 제대로. 아무튼간 그랬다가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대 맞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쩌다가 여기까지 얘기하나. 별자리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반응 효과 얘기하는데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영역이다. 자, 이어서 sense the people reading them. 자, 그것들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to believe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so badly, 너무나도. 여기서 badly가 나쁘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게가 아니라 몹시라는 뜻이야, 몹시. 너무나 몹시.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너무나 몹시 그 정보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will search for, 찾을 거랍니다. meaning 그 의미를요 in the leaves that make it true. 이렇게 나왔죠. 즉
그들의 삶에서 그 의미를 찾을 거랍니다.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됐어요?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삶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MBTI랑 똑같아요. 자, 내 거 MBTI를 찾았는데 뭐가 쭉 나왔어. 근데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반응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근데 나는 어쨌든 ESTJ니까 나는 좀 약간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맞춰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MBTI 유행할 때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웃긴 게 뭐냐면 저 처음에 검사했을 땐 ESFJ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검사하니까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그리고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검색해봤어. ESTJ 검색해봤는데 나랑 맞는 거 한 40%밖에 없어요. 보니까 40%밖에 없어. 60%는 나 아니야. 나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형적인 이제 반응 효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MBTI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반응 효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반응 효과란 여러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응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반응 효과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을 설명한 첫 문장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35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도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준비했었던 요 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남은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6번부터 41번까지는 우리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한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주잖아요. 이 정리를 여기다 다 써놨어요. 다 써놨으니까 이걸 보고 학습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전원 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까처럼 배부 좀 해주세요. 자, 공주는 이거 좀. 일일이 막 주제 쓰지 말라고, 뭐가 쓰지 말라고.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촬영은 끊고요. 잠시만요.